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를 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차를 고려해서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고 미국 금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티은행이 전망을 바꿨다. 저도 시티은행이 다 맞춰서 저도 믿고 있었는데 이게 금리 추이를 이렇게 다 맞췄어요. 우리 김진욱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8월 달에 인하한다고 했는데 인하 안 했죠. 근데 최근 뉴스 보시면 말을 바꿨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5월달, 5월로 우리나라가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욱 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 전망을 연기한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분기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인하할 거다. 이것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보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제 예상보다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25년치 금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유사 구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유사 구간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유사 구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겹쳐요. 뭐가 겹치냐면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게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자, 미국 먼저 보세요. 위에가 미국 겁니다. 자,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도 1월까지 미국이 6.5%였습니다. 이걸 약 7개월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 때 이제 이렇게 쫙 내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렸다가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2월까지 우리는 미국 6.5인데 우리는 5.25였거든요. 이때. 근데 이거를 3개월 유지합니다. 미국이 쭉 내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쭉 내려요. 근데 이 차이를 보시면 미국이 여기까지 내리거든요. 여기 2%까지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많이 안 내려요. 한 4%? 4%까지 내리다가 요쯤 와서 2004년? 4년 넘어서 또 이렇게 쫙 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 금리 추이,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거는 비슷하지만 더 많이 내리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 구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다 내리는 건 맞는데, 미국만큼 내리진 않는다. 미국은 뭐 2% 아래까지 이렇게 내렸거든요. 2004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3%에서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내려서부터 또 내리는데, 이때부터 미국도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나서 쫙 올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는 늦게 올립니다. 미국보다 많이 안 내렸으니까, 많이 안 내렸으니까, 쭉 올려서 5.25까지 올라가요. 5.25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5.25 이상 올린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도 5.25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최고 구간까지 올리는 시기가 많이 달라요. 금리 추이는 비슷한데 미국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25입니다. 그러니까 약 13개월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최고점을 유지한 게 2008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니까 약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유지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이렇게 쫙 인하하거든요. 왜냐면 금융위기가 미국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쫙 내립니다. 근데 언제까지 내리냐? 우리 2%까지 내려요. 그래서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여기 이명박 때거든요. 이명박 때 들어서서 2%에서 3% 사이에서 논다. 그래서 이거 3.25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쭉 내리죠. 또 이렇게 쭉 갑니다. 제로금리대로 쭉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때 2%에서 3%대 놀았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써놨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1%에서 2% 구간이 제일 살기 좋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때 엄청 호황이었죠, 사실. 엄청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1%에서 2% 구간대가 잘 살기가 좋고, 그 다음에 금리가 2%면 제일 적당하다. 뭐 그렇게 엄청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기 안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2%에서 3%대, 견딜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요렇게가 굉장히 살기가 괜찮은 경제다. 근데 지금 3.5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3% 이상이면 굉장히 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4에서 5%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용대출 받는 분들은 막 지금 뭐 7%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우리나라 미국과 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유사기간으로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미국은 계속 제로금리로 가요. 이 오바마 정부 때거든요, 오바마. 네, 오바마 때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 이명박 때니까, 이명박 때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해놔야 자금이 안 빠지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자, 지금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금리를 쫙 이렇게 좀 내립니다. 그래서 2% 아래까지 내려와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까지 굉장히 1%에서 2% 구간대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2% 아래대를. 근데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2.5%까지, 이게 트럼프 기간인데 트럼프 때 또 올려요. 올렸다가 7개월을 유지하고 코로나 터져서 이렇게 쫙 내리거든요. 우리도 이게 내리는 거 똑같죠? 네, 내리는 거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지금은 유사 구간이에요. 또 지금 미국보다 많이 안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지금 3.5인데 미국 5.5니까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 2%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환율이 폭등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이 이명박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빼고 우리나라에 넣어두는 게 미국에서 빼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자금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제 호황기라는 겁니다. 뭐 이 사람마다 업종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살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 가격도 올랐지만 물론 뭐 그런 뭐 비행기 여행업 이런 데는 타격을 입었지만 뭐 택배업, 그런 다음에 뭐 그런 뭐 마켓컬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온라인, 그다음에 뭐 명품, 이런 이제 대체 수요들, 그런 여행을 못 가니까 뭐 국내 어떤 무슨 캠핑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되게 호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이 초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했잖아요. 막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 근데 작년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네, 작년도 식당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풀리고 나서부터는. 근데 지금 어쨌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어쨌든 이렇게 3.5, 5.5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안 올리고 있다. 미국 5%인데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는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3.5인데도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경제 호황기라고 보면은 1%에서 2% 구간대가 가장 살기가 좋지 않나. 근데 미국이 지금 5%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구간을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최소 7개월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5.5로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해서 이게 7개월이 되려면 2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인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2.5%까지 많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랑 지금 같이 움직인다.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빼고는 다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그러니까 인상하고 인하하는 그런 구간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또 유사 구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에서 2% 금리대가 구간이 가장 살기 좋다. 근데 아마 2%에서 3% 사이, 요 사이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쟁 성장력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미국보다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2%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5를 계속 동결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동결할 것 같아요. 하는 총재가 이창용 씨가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3.7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5.5에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미국보다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늦게 했거든요. 한 달 늦게 했지만 또 2008년도에 보시면 우리가 더 늦게 올리고 또 늦게 내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비슷하게 유사 구간이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에서 2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해서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언제냐? 시기는 미정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빠르게 내린다면 우리도 빠르게 내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1%대에서 2%대까지 내릴 거냐? 이게 미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금 조절한다고 막 난리인데 이것 때문에 제로금리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제로금리 구간이, 자 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 구간인데 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 아래로 있는 구간이 우리가 사실 거의 없어요. 미국은 제로금리대 구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에서 요 3% 사이 요 구간대 금리 있었던 적이 최근에는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최근까지는 그래도 1%에서 3%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안 내리고 미국보다 안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은 6%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5%에서 멈췄다. 그래서 이 이명박 때 보면은 미국보다 높았지만 우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또 박근혜 문재인 때 보면은 미국보다 좀 낮게 유지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이 괜찮다.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내리는 건 확실해요. 내년에는 내릴 것 같고, 근데 몇 프로까지 내릴 거냐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창용 씨가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다시 1%에서 2% 구간대가 가장 살기가 좋으니까 요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사실 가장 좋겠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하지만 또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또 수요 공급 이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죠. 최근에 착공 보니까 50%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9월달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또 봐야 되지만 또 아파트가 그렇게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년 올해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올해가 기회죠. 사실 사는 사람은 올해가 기회고 2004년부터 해서 다시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